북한의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게 승무원들을 움직이게 했던 것인지 승무원 출신이신 백석대 관광학부 이향정 교수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죠 최명기 소장과 함께 기적의 탈출을 이끈 승무원들의 활약상과 사고 트라우마 극복법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승무원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번에 이 승무원들이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는데 네.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 저도 18년간 비행을 했었는데 그 최선임 씨였잖아요. 최선임. 최선임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아요. 최선임 사무장이셨죠. 네, 그죠? 최선임 사무장 또 객실 네.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예. 저도 이제 18년간 비행을 하고 또 9년간 이제 사무장으로 근무를 했었기 예. 때문에 정말 남다르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미국 시민이 찍은 영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고 영상을 보는 순간 저도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아, 저 큰 사고에 어떻게 저렇게 인명피해는 적었고 또 이렇게 순발력 있게 또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정말 승무원들의 그 노련미가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팀워크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비행 후배지만 네. 너무 존경스럽고 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때 뭐 성노백 떠나가지고 그 대단한 정신력이에요. 아무리 예. 교육을 매뉴얼대로 그렇죠. 받았다고 해도 그 네. 상황 속에서 그럼요. 매뉴얼대로 한다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자기 가족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게 승객들이잖아요. 대단한 거죠. 모르는 승객들을 끝까지 그런 탈출시키고 교육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키는 모양이죠. 예, 교육을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안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년 네, 매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재가지고요. 그 시간 안에 탈출하도록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또 그 시간 안에 못하면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맥시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매년 훈련이 돼야 되는 거네요. 네. 맥시멈 몇 분, 보통 몇 분 줘요? 몇 분 내에 탈출시키는 거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90초로는 안 하고요. 이제 예. 시간을 뭐 2분이나 이렇게 짧게 준 다음에 이렇게 점점 줄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 2분도 빠른 거죠. 네. 그 많은 사람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2분은 후딱 더 지나갈 것 금방 지나. 같아요. 아,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도 2분 지나갔을 거요? 예, 아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네요. 이 교수님은 물론 이런 일을 겪으시면 안 되죠. 네. 근데 이렇게 좀 힘든 상황 겪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옛날에? 저는 이제 비행 18년 동안 네.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이제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2번의 착륙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해서 재상승을 했다가 3번째 만에 간신히 내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는 예상된 비상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저희는 이 3번째는 이제 연료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바퀴가 나오지 않으면 동체 착륙이라도 해야 하는 그런 항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승객하고 다 같이 우리가 이러한 비상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저희 지시를 따라서 하시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만감이 교차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들어도 아찔한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의 비행 사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18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아니, 그러니까 매일 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출퇴근하시는 거의 한 달에 몇 번 안 분이니까. 쉰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7일 정도 쉬고요. 100시간 가까이 정도 비행하고 100시간. 합니다. 한 달에 100시간 예. 비행을 하시는 자, 뭐 그러면 70에서 100시간 정도 되는 거죠. 1년이면 1200, 10년이면 12,000, 12,000. 네. 18년이면 계산이 안 됩니다. 잠시만 엄청 2만 시간이 많은 넘는 시간을. 걸. 그러니까 거의 하늘에서 사신 거죠, 뭐. 네, 네. 그죠? 네. 예. 비행기 안에 정말 계셨네요. 이번에 보면요. 최선율 승무원 이윤혜 씨 계속해서 검색어에도 등장을 하고 하시는데 이분이 정말 끝까지 많은 분들을 탈출하고 본인은 꼬리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나도 나중에 너무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던데 제일 이 상황을 파악하고 먼저 한 것이 기장이 괜찮은지를 확인한 것 네.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 매뉴얼이 짜여져 있나요? 예, 항공기에는 이제 모든 권한과 그 책임에 대한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 우선 체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장에게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기장들 다음에 이제 객실 사무장 그
캐빈 매니저라는 네. 사람한테 이제 권한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장이 탈출 지시를 줘야지 저희가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과 사무장 간에는 늘 컨택하고 라디오 인터폰 해가지고 네. 지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사무장은 기장의 생사 여부도 확인하고 네. 우리가 탈출을 지금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보고요. 이러한 경우가 지휘 체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기체의 그 심각한 손상이나 또 화재나 연기로 인해서 네. 긴급한 상황이라면 이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사무장이 독단적으로 탈출 아. 지시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아시아나 사고는 그 우리 사무장께서 일단 기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우선해서 같이 코워크를 잘 이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상황이 그렇게 된다는.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네. 게 이번에 이 비상 상황이라는 건 긴급 멘트가 안 나왔다 방송이 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올해 이 비행기에 근무하셨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경황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기장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마이크 못 잡은 기장이 아니죠 그러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서 네.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너무 네. 그래가지고. 네, 경황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방송을 하지 못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그 오토 어나운스먼트라고 해서 미리 있어요?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는 게 있는 기종도 있고 없는 기종도 있는데요. 그걸 누르면은 또 자동으로 나오게 자동으로 되는.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방송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경황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번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요. 뭐 사고가 나면 90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네. 90초 안에 승객들을 모두 대피시켜야 안전하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 90초라는 게 어떤 수치인가요? 네, 그러니까 FAA 즉 미 연방 항공청에서는요 그 승무원들이 이 항공기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승인을 하기 전에 그 항공기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항공기 제조사가요 승객이 만석일 경우에 그 비상구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90초가 최대의 대피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90초를 정했냐 하면은요. 첫 번째가 2차 폭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질식사죠. 그래서 화재나 연기가 발생이 되면은요, 그 유독가스가 1분 이내에 나오고요. 유독가스가 나온 2분에서 3분 후에 질식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90초를 최대 대피 시간으로 이렇게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2차 폭발을 대비해서 네. 1분 30초, 90초가 2차 폭발과 질식사를 네, 대비해서. 질식사까지. 승무원 되시는 분들도 이런 사고라든지 작은 사고를 겪어서 네. 외상 스트레스 장애 같은 거 겪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아무래도 있죠. 그래서 저희 후배가 괌 사고에 네. 또 칼 괌사고 예. 95년. 예. 어제 그거 조사한 분도 나오셨었는데. 그러셨어요. 괌 사고에서 저 후배를 제가 잃기도 했고 또 아. 생존한 후배도 있는데 그 후배는 이제 외상이 이제 팔에 있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상이 있으면 승무원들은 서비스 할 때 좀 승객들한테 이제 위압감을 준다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 면접 때는 뽑히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승무원은 그 외상 후 스트레스 그리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비행을 하지 못하고요. 그만두진 않았고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사무직으로 사무직으로 원하는 전환했군요. 부서로 전환시켜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터블런스라고 해서 왜 기체 동요가 막 하면 흔들리는 흔들리는 거. 거. 예.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했던 게 무서워서 막 이제 좌석으로 가게 되는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추락이나 사고 네. 같은 걸 겪고 나면요. 예. 비행기에 금방 타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업무 복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죽기보다 드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회사에서 생각- 어떤 규정이 있진 않나요? 네, 규정 같은 아.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사고가 그렇게 본인의 났어도 바로 비행 스케줄이 있으면 타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바로 비행 아. 스케줄을 주지는 않고요. 그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네. 어떻게 비행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진 않고 이제 본인에게 스트레스나 이런 거 좀 후유증을 치료할 정신적인 치료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또 본인의 이제 의사에 따라서 그 정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또 외상의 그 정도에 따라서 뭐 공상이나 병가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쉴 수 있게 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원할 때 비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충분한 휴식은 취할 수 예. 있게끔 그런 그리고 배려가 그거 좀 어떻게 네. 이 심리 케어도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있어야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그 거는 일종의 산재예요, 그게. 네, 그렇지 저희도 않습니까? 그냥 산재지. 일하다가 쓰러져도 산재라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산책 지금 방송하다 우리가 쓰러지면 산재예요. 그러니까요.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저희는 공항에도 있고 회사 내에 의료진과 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게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참 희한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사고가 났는데 가방 챙기고 이거는 트렁크까지 뭡니까? 끌고 이거 왔더라고요. 원래 그거 안 돼 있지. 비행 규칙상 그러면 안 되죠. 이 빨리 나와야죠. 예, 맞습니다. 가방 들고 나면 90초 안에 못 나와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탈출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아니, 방해된다고 꽤 많이 하던데.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네. 사진하고 영상을 보니까. 재산에 대한 소유의식이 대단한 네. 분들이에요. 예. 정신들 차리셔야 될 분들이죠. 네. 아, 우리나라 그 대한항공 비행기를 제가 예전에 탔을 때 보면은 착륙하자마자 아직 게이트 들어가려면 멀었는데요. 짐부터 꺼내서 100m 달리기 선수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빨리 내리신다고. 아니 일단 네. 육지 보이면 가방부터 꺼내잖아요. 네. 벨트 육지 풀죠. 보이면 네. 공항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육지가 보이면 가방부터 꺼내는 사람이 타반이에요. 예. 저희 승무원들은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지금 위험한데 이러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제일 밟으면 위험하잖아요. 착륙할 예. 때. 그래서 저희 그런 적도 있어요. 어떤 승무원은 승객 제지하다가 브레이크 밟아서 승객은 앉으셨는데 아이고. 승무원이 못 앉아서 허리를 다친 적이 아이고, 잘 있거든요.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을 이 중간에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짐을 꺼낸다고 이러고 계시면 그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얼마나 당황하고 또 가슴이 타들어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손님이 자기 짐 때문에 누군가가 그 몇 초 또 몇 분이 지연되면서 그 나의 가족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탈출을 못 시켰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짐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거 물어주잖아요. 항공사에서. 다 보상이 그렇게 되면 예, 나오죠. 보상은 다 보험에서 됩니다. 보상. 예, 다 그럼 뭐 되는. 내 가방 속에 사실은 그래도 보상보다 내가 갖고 노트북이 있는 3개가 거 들어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 돈도 보상받고 이럴 텐데. 그걸 심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진짜 사고가 난 걸 보니까요. 진짜 이거- 왜 우리 비행기 딱 타면 방송하잖아요. 승무원분들이 네. 설명하시면서 산소 마스크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근데 솔직히 귀담아서 안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 무슨 왜 일이 이거 벌어지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하잖아요. 네, 네. 굉장히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손님들 관심 바뀌시고 네. 뭐 심지어는 막 핸드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지에도 뭐 꿈쩍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안전에 대한 그 좀 불감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특히 비행기에서는 이번에도 나왔지만 충격 방지 자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세인데요. 어떻게 해요? 꼬부리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아.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다친 게 머리, 목, 또 이런 골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부리시긴 구부리시는데 구부리시면서 발목을 잡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거나 또 아니면 간단하게 X자를 해서 앞에 좌석을 쥐고 이렇게 머리를 그 사이에 넣게 되면은 이 충격 방지 자세라는 게 이 다 그 설명에 나와 있고 또 앞에 그 얘기를 해주고. 그 인포메이션 네. 카드에 다 매뉴얼이 나와 있군요. 있거든요. 아. 근데 손님들 자세히 보시는 손님들이 없으시죠.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충격 방지 자세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어디로 탈출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쪽 문으로 내리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 많이 나왔죠. 크리티컬 11이라고 네. 뜰 때 3분, 네. 내릴 그렇죠. 때 8분이 굉장히 사고율이 70, 80%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옆에
일행분들과 대화하시는 것보다는 잘 내리나 이렇게 창밖도 보시면서 조용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러잖아요. 내리시는 게 신경 과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야 이거 내려간다 이제. 아. 딱 그러면은 딱 항상 그 긴장되세요? 그때 제일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겁나죠. 네, 이런 분들은 사십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일단 안 경각심을 되는데, 네. 가지고 그렇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준비가 된 예, 준비가 거잖아요. 되게 네. 저는 지하철이나 뭐 KTX 이런 거 타도요 문을 비상시에 어떻게 여는가 이런 거 다 유심히 보고요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저희는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열차 사고도 사실 큰 사고죠. 예 그런 거 그냥 안 봅니다. 자세히 그러게요. 보고. 이 안전 불감증은 정말 네. 없어져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참 훌륭한 승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정말 다행스러운 거. 네. 더 이상 인명 피해가 확대되지 않는 다행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돌아가신 두 분의 여학생, 저도 딸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네. 가슴이 찢어집니다. 네, 네. 이 우리나라 승객들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딱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예. 앞으로 비행기 타는 사람들. 네. 우리 그 승무원들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는 숨겨진 영웅, 히든 히어로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이 승객분들이죠. 질서 있게 잘 맞아요. 네. 지켜주셨고, 또 승무원의 지시에 잘 따라서 민첩하게 행동해 주셨기 때문에 모두 다 무사히 잘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비상 사태가 발생이 되면 우선 침착하시고, 그다음에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주셔야지만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고는 아니고 예전 그 사례를 살펴보면 오래된 항공기 사고였는데요. 항공기 사고가 났는데 한 명도 구조됐거나 산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 항공기를 들어가 보니까 비상구 주변에 서로 살겠다고 가겠다고 압사와 질식사로 주변에 그냥 사체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서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성이 좋아졌지만 조금 더 이렇게 우수한 질서 의식과 국민성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그렇네요. 네. 예, 제가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요. 이렇게 우리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분들이 승무원 분들인데 가끔가다 비행기 타고 온 말이에요. 네. 이 반말 막 찍찍하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참. 이거는 있잖아요. 본인이 그만큼 교양 없고 정말 이 수준 이하라는 거를 반증하는 것 입증하는 같아요. 거거든요. 네. 이런 분들 좀 이런 그 상황을 보고서 좀 반성하시길 바라겠어요.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승무원들한테 반말하는 사람들 저는 이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신 좀 차리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